임시정부가 충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 1931년에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죠. 그리고는 여기 굴하지 않고 그 1932년에 만주 곡을 세웠어요. 그렇죠? 국제연맹에서 이걸 가지고 막 왜 일본이 중국을 쳐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하느냐 하고 규탄을 했더니 일제가 아랑곳하지 않고 이번에는 상하이를 쳐들어갔죠. 그리고 국제연맹을 일본이 어떻게 해버렸다 그랬나요? 탈퇴해버렸다 그랬죠. 자, 국제연맹의 한계가 여기서 지적이 돼요. 국제연맹은 평화를 유지하자고 여러 나라들끼리 모인 기구인데 문제는 이렇게 일본 같은 깡패 국가가 나타났을 때 이걸 군사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있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국제연맹은 한계를 노출하고 2차 세계대전도 막지를 못하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여러 나라들이 국제연맹 때 문제를 되새기면서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데 그게 뭐예요? 국제연 합이에요, 합. 그게 유엔이란 말이에요. 유엔은 유엔 군이 있죠. 근데 물론 국제연합에서 미국이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국제연합군이 파견되면 미군이 상당수가 많이 오지만 그래도 아무튼 여러 나라들 그 연합군으로 구성된 게 유엔군이죠. 근데 이 당시 때는 일본의 이런 것들을 견제할 만한 그 군대가 없었다. 1937년 일본이 베이징을 함락하고 난징을 함락해요. 이게 중일 전쟁이죠. 이러면서 도저히 상하이에서는 활약하기가 어려워져서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랑 임시정부가 일본 군대를 피해가지고 저 깊숙이 산골짜기 충칭 지역으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유비가 사는 산골짜기 총나라 있죠? 글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넓죠? 근데 이제 산골짜기죠. 자,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는 국민당을 따라서 충칭을 우리말로 쓰면 중경이라고 써요, 중경. 임시정부 아래 여러 정치인들이 많았어요. 김구 이동영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조소왕, 지청천 여러 사람들이 많았는데 각자 정당들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로 통일이 돼요. 무슨 당? 줄여서 한독당이에요. 김구하면 한독당이에요. 여기 당수가 김구였어. 그리고 마침내 국민당 지원을 받아서 약 300여 명의 군대가 만들어지는데 이 군대가 한국 광복군. 이제 일제가 패망하고 나면 어떤 나라를 건국할 건지에 대한 건국 강령을 발표해요. 자, 이때 또 대동단결 선언, 무호독립 선언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누구? 조소왕이 이거를 주도하는데 조소왕이 내세웠던 핵심 건국 강령 세 가지 균등. 무슨 주의? 뭐랑 그랬어? 정치, 보통선거, 토지개혁, 기업들을 나라가 가져가는 국유화. 상당히 사회주의 영향도 좀 받았어요. 자, 이 당시 때는 사회주의가 아직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사람들이 몰랐다 그랬죠. 그래서 지식인들한테는 선진국과 그 자본주의를 견제할 만한 수단이 사회주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약간은 반영이 된 거죠. 자, 일본이 중일 전쟁에서 그치지 않고 무슨 전쟁을 일으켰죠? 네,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죠. 여기에 대해서 한국 광복군이 일본에게 선전포고도 해요. 41년. 자, 그리고 요거는 요 다음 이제 시간에 배울 건데 우리 테러 단체가 독립군 테러 단체가 두 단체가 있어요. 대표적인 단체가. 김구가 만들었던 한인 애국단이 있고요. 김원봉. 이 사람은 고향이 밀양이에요. 밀양. 경상북도 밀양. 밀양 아리랑 이런 거 들어봤어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네. 이 밀양 출신의 김원봉이 만든 의열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영화 밀정 이런 것들의 모티브가 된 테러 단체죠.
의열단의 김원봉 계열은 김구랑 행동 반경이나 그리고 사상 이런 것들이 다 달랐어요. 그리고 이 김원봉 세력과 의열단 세력들은 조금 더 자금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소련 쪽이랑 더 가까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김원봉이 그 의열단 내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너무 득세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중국 공산당원들이랑 당시 일본이 막 중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 중국 공산당 군대가 일본이랑 싸우는데 김원봉 부하들이 그쪽으로 많이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원봉이 자기 만든 의열단 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잃고 단원들 일부를 데리고 김구 밑으로 들어와요. 김원봉이 만들었던 그 군부대 이름이 조선의용대라는 부대거든요. 그 조선의용대원들이 어디로 합류하게 됐다고요? 한국 광복군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자, 한편으로는 미얀마는 영국 식민지인데 일본이 여기다가 이제 공격을 해서 여길 쳐들어가니까 영국 군대랑 일본 군대가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 영국군의 요청으로 한국 광복군이 인도랑 미얀마에서 영국 군대랑 함께 일본 군대랑 싸워요. 자, 일본이 이제 누가 봐도 패망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미국이란 나라를 건드렸고, 곳곳에서 이제 일본이 지고 있다는 신호가 들리면서, 자, 이제 일본이 패망했을 때 임시정부가 귀국을 해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점점 구체화되는데, 자, 한국 임시정부의 그 최고 지도자를 이제 주석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주석에 누가 취임해요? 김구. 그리고 주석 아래 부주석에 누가 취임한다? 우사 김규식이 취임하게 된다. 자, 이제 독일이 항복하고 2차 세계대전도 거의 끝이 나요. 근데 끝까지 항복 안 한 나라 어느 나라? 일본이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을 끝까지 항복을 시키기 전에 먼저 그 광복군이 조선으로 그 진격을 해 들어가서 총독부 깃발을 내리고 여기다 태극기를 올릴 계획을 세워요. 자, 이 계획이 미국과 함께 연합해서 세워지게 되는데 이름하여 국내 진공작전이에요. 따라 읽어보세요. 네. 미국 전략정보처 OSS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면 CIA라고 부릅니다. 자, 이 단체랑 함께 특수훈련을 받아요. 여기서 특수훈련 받았던 사람이 장준하, 박정희 대통령 유신 독재를 아주 치열하게 비판했던 그러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별명이 제야 대통령. 산에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그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고 하는데 이 장준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의문투성인 게 많거든요. 뭐 일설에 의하면은 박정희 대통령 오른팔이었던 그 중앙정보부란 기구에서 이 장준하를 암살했다 그런 얘기들도 돌곤 했었죠. 하도 유신 대통령 그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했기 때문에 그리고 유일한 이 사람은 집이 엄청 부유했는데 미국에서 일찍이 유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도 부유한 데다가 미국에서 또 열심히 그 대학 생활에서 공부도 열심히 잘해서 학력을 많이 취득을 하고 자, 미국에서 조그만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또 미국에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미국에서 큰 사업을 성공했던 사람이 유일한인데 이 사람이 당시 국내로 귀국을 해요. 그 다음에 국내 사람들이 필요로 했던 거 휴지, 약, 뭐 그 밖에 여자들 생리대 자 이런 것들 만드는 사업으로 소위 말하는 대박을 쳤어요.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유한, 그렇죠. 유한 당시에는 양행이라고 불렸죠. 유한 양행. 유한 양행의 창업주의자 오너였던 유일한. 이 유일한이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 잘 나가는 기업가였는데도 그거 다 내려놓고 이 한국 광복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자, 그 조선 사람들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지금 한국 광복군 부대에 참여를 한 거예요. 이거 만약에 특수부대 전술하다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죠. 자, 근데 여기를 참여했어요.
그리고 혹독한 훈련을 받아요. 근데 결국은 국내 진공작전은 실행되지 못했죠. 왜 못했죠? 그렇죠. 일제가 갑자기 원자폭탄을 맞고 패망을 하게 됐죠. 자, 그러면서 국내 진공작전은 실패하고, 자, 자, 이제 결국은 북한은 소련 군대에 의해서, 남한은 미군에 의해서 장악되면서 남북이 해방하자마자 뭐를 맞이하게 되죠? 분단을 맞이하게 되고, 분단에 이어서 3년간의 시를 겪게 되죠. 미군정은 나중에 개인 자격으로 이제 임시정부 인사들을 귀국하게 하는데, 임시정부 인사들이 중국에서 공산주의자들과 접촉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임시정부를 인정을 해야 안 해요? 전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시정부는 김구를 비롯한 김원봉 이런 멤버들이 다 임시정부 대표 자격으로 귀국을 한 게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자, 일제강점기 때 국내 민족운동 빠르게 볼게요. 90페이지.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 중에서 두 갈래가 있었어요. 먼저 민족주의자, 그 다음이 사회주의자. 자, 우리 민족은 영어로는 뭐라 그랬죠? 네이션이라고 한다 그랬죠? 민족을 가장 으뜸으로 삼는 주의를 내셔널리즘이라고 한다 그랬죠? 민족은 원래 국민이라고도 번역됐는데 국민이란 말이 이때 잘 쓰였다 그랬어요? 안 쓰였다 그랬어요? 왜 안 쓰였다 그랬죠? 일본 공화. 그죠.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그 이런 말을 잘 안 쓰고 민족이라고 번역을 해서 많이 썼다 그랬죠? 혈통, 유전자죠. 그리고 같은 말, 언어, 역사적 경험, 네. 의식주. 자, 이런 것들을 공유한 집단들을 민족이라고 하는데 일본 민족 물러가고 조선 민족의 나라를 세우자는 게 무슨 주의자? 민족주의자. 러시아 혁명 영향으로 소련이 수립이 됐고 그 소련 영향으로 국내에 사회주의가 들어왔어요. 특히 무슨 운동을 계기로? 거국적인 만세운동.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사회주의가 국내에 들어왔어요. 사회주의자들의 독립운동 방법. 사회주의자들은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세상은 자본가랑 노동자들의 투쟁 무대죠.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이제 소위 말 속된 말로 좀 이렇게 빨아먹고 있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불렀어요? 착취라고 불렀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깨부수고 이 자본가들 그룹을 없애자는 거예요. 네. 이 노동자를 이제 프롤레타리아트라고 불렀고 자본가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부르 부르주아라고 한다 그랬죠? 자,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이 자본가 계급을 타도하려면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끼리 단결해야 되겠죠? 그쵸? 숫자가 많으니까. 자본가는 1이고 노동자는 99니까. 합쳐가지고 얘네들을 무찌르자는 거예요. 근데 이 노동자 단결하고 노동자들을 이끌 리더가 있어야겠죠. 그 리더는 이 프롤레타리아트 중에서도 엘리트들, 자본론을 열심히 공부해서 마르크스 레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그래서 처음에 이 지금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 노동자 세상을 만들 때 이 프롤레타리아트가 그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의 복제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어쩔 수 없이. 일단은 노동자 계급을 누군가 이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동자들은 보통은 못 배우고 가난하고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 숫자 많은 노동자들을 모아서 단결시켜서 이 자본가들을 무너뜨릴 이게 필요하다고 봤던 게 사회주의였어요. 그래서 이 프롤레타리아트 계급 독재를 주장하면서 지금 독재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북한에. 그쵸. 김정은과 김정은의 아빠 김정일, 김일성 이런 사람들이 노동자 세상을 만든답시고 자기들이 이걸 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공산주의 세상이 왔어요? 오지 않았죠. 그리고 뭘로 끝이 나버렸어요? 지네들. 그냥 독재로 끝이 나버렸죠. 사실상 김씨 왕조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중국에서도 그랬고 러시아에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소수 그 공산당 계급의 이제 자기들이 엘리트 프롤레타리아트를 자처하면서 계급 독재를 했다고.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미래의 얘기고 이거는 요 당시 때는 아무튼 노동자들 세상을 만들자는 게 사회주의자들이었어. 근데 잘 봐봐. 그래서 당시 조선에 있던 사회주의자들 생각은 조선에 있던 자본가들이 대부분 누구예요? 일본 사람들이죠. 자, 근데 소수지만 자본가들 중에서는 일본 사람들 말고 누구도 있어요. 조선인 자본가들도 있죠. 이 노동자들은 이 조선인 자본가들마저도 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 없애자는 거예요. 근데 이 민족주의자들 중에서는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요. 자본가들도 있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민족주의자들 중에서 돈 있는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겠죠. 사회주의자들은 이 민족주의자들 중에서 돈 많은 사람들을 타도의 대상으로 봐. 결국은 물과 기름 같은 존재들이에요. 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두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있던 게 요 시대예요. 민족주의 진영이 둘로 나뉘어요. 20년대는 자, 선생님 봐봐. 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는 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는 찍소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하죠. 근데 20년대는 무슨 통치 시기예요? 그죠? 이 시기에는 이제 일제가 겉으로나마 햇볕 정책을 하고 있어요. 일제 이 통치에다가 우리가 이제 협력을 해보자. 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자, 이거 다 우리 조선 사람들 속이는 거야. 타협하면 안 돼.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이렇게 민족주의도 진영이 나뉘어요. 그렇지. 얘네들이 얘기했던 게 자치론. 자치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스스로 다스린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일본 천황의 통치를 인정을 하면서 그 천황의 통치 아래서 조선 사람들끼리 자치를 하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자치론자들은 다 뭘로?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이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VS 이렇게 써놨죠? 자, 그리고 이 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중에서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이 많았을까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자본가나 부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자본가나 부자는 누구의 또 적이기도 해요. 노동자들의 적이죠. 사회주의자들의 적이잖아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타협적 민족주의자 적이죠. 사회주의자, 타협적 민족주의자 적이죠. 적의 적은 항상 뭐가 돼요? 친구가 되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랑 사회주의자가 20년대 힘을 합친단 말이에요. 민족협동전선운동. 따라 읽어보세요. 자, 다른 이름으로 민족 무슨 당운동? 비타민. 먹는 거 아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예요. 과 누구? 사회주의자.
민족주의자들이 연합한 흐름이 나타났다. 3위.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네, 줄여서. 자, 먼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실력을 키워서 독립하자는 입장이었어요. 마치 그 개화기 때, 국권 피탈 우리 당하기 직전에 뭐랑 비슷해요? 애국, 계몽, 운동과 비슷하지만 시기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애국 계몽 운동은 나라 뺏기기 전이죠, 전. 오, 좋아요. 실력 양성 운동은 나라 뺏긴 후죠. 실력 양성 운동 먼저 보시면 물산 장려 운동. 이거 국산품 애용 운동이죠. 당시 일본 기업인들이 관세 철폐되고 회사령 철폐되면서 막 들어왔잖아요. 재벌 자이바스들이. 여기에 대해서 일본 상품 사지 않고 한국 상품 사자는 거예요. 이게 물산 장려 운동. 자, 평양에서 시작됐어요. 어디? 조만식이 주도했고요. 이것도 비슷한 운동 뭐가 있었죠? 국채? 이거는 나라 뺏기기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죠. 어디서 시작됐죠? 어디서 시작됐어요? 대구에서 시작됐죠? 서상돈, 김광재, 금반지, 금비녀, 금모으기 이런 얘기 기억나죠? 나라비 1,300만 원, 화폐 정리 사업 때 1,300만 원 갚자는 운동이었죠. 물산장려 운동은 나라 뺏기고 나서죠. 그쵸? 나라 뺏긴 후죠. 어디서 시작됐어요? 평양. 누가 주도했다?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 국산품 애용 운동이에요.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자, 근데 문제는 우리 물건 쓰자고 해가지고 우리 물건을 좀 사람들이 애국하는 마음에 샀는데 우리나라 물건 품질이 일본 물건 품질에 비해서 어땠을까요? 안 좋단 말이에요. 자, 사람들 소비 사회는 냉정하죠. 자, 돈 주고 샀는데 품질이 안 좋아요. 비누 같은 것도 일본 비누는 향도 나고 이제 잘 씻긴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 비누는 이게 잘 씻기지도 않고 계속 뭔가 좀 뭐랄까 꺼끌꺼끌한 게 남아요. 그리고 이제 기껏 수건으로 닦고 나면은 또 피부도 이게 좀 뭐랄까 갈라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조선 물건을 쓰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누가 비판하냐면 사회주의자들이 비난을 해요. 너희 저 11월 11일 빼빼로데이라고 들어봤어요? 자, 그 빼빼로데이 날 빼빼로 막 주고받고 선물하고 하죠. 그리고 막 편의점이나 이런 마트 가면은 빼빼로 막 많이 팔잖아요. 롯데에서 만들어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날을. 빼빼로가 롯데 브랜드죠. 어, 이거를 이 날이 만들어지면 빼빼로가 그날 어떻게 돼요? 많이 팔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에서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속여서 자기들 이익을 올리려고 만들어낸 날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당시 노동자들이 조선 기업인들이 자기네 상품 많이 팔아먹으려고 만든 캠페인이다 이거예요. 사회주의자를 비판을 받으면서 물산장려 운동은 결국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크지 수지됩니다. 그 있죠. 인터넷이나 그런 데다 매번 그런 거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죠. 빼빼로 뭐가 안 먹어도 그만 먹어도 그만이니까. 네, 그런 날 너무 진짜. 그죠? 이제 서로 또 뭔가 얘기할 거리도 생기고 또 그죠? 선물 받은 사람도 좋고 선물은 또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보통은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밀립대학 설립운동. 일본이 교육령을 바꿔서 고등교육기관 대학을 만들어줄 수 있게 만들었어요. 자, 당시 우리 고등교육기관 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교육회가 모금운동을 전개를 해요. 그래서 대학을 만들자.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이런 식.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이런 식. 그럼 몇만 원 뭐예요?
천만 원이면 당시에 대학을 만들 수 있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으려고 했지만 모금이 저조했고 또 때마침 가뭄이랑 혹수 이런 게 나가지고 모금이 더 저조해졌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이런 것들을 방해하게 되면서 결국은 흐지부지. 그리고 대신에 일본이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었다 그랬죠? 이 경성제대가 오늘날에 당시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글 모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문맹자들을 위해서 문자를 보급하자는 운동이 일어나요. 자, 문자 보급 운동은 신문사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먼저 조선일보의 문자 보급 운동.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영국의 철학자가 주장했던 명제인데 그 명제를 가져와서 이렇게 쓴 거예요. 문자를 알아야 산다는 내용이죠. 나로드 운동. 부는 이게 전치사예요. 러시아어로. 뭐뭐 속으로라는 뜻이에요. 나로드는 민중, 백성들을 뜻해요.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누가? 글도 알고 많이 배운 지식인들이. 그래서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뭐 하자는 거예요? 가르쳐 주자는 거예요. 동아일보에서 주도했고요. 가르치자라고 나와 있죠. 이거 원래 맞춤법으로 하면 틀리죠. 가르치자가 맞죠. 근데 당시에는 맞춤법이 통일이 안 돼 있어가지고 동아일보에서 광고를 낼 때 배우자 가르치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대로 쓴 거예요. 그렇겠죠. 가리키다죠. 가리키다. 이게 맞춤법이 통일이 안 돼 있었다고. 이 당시. 네. 그래서 이거를 가르키자라고 당시 광고에 나와 있었어요. 가르치자. 그치. 가르치자가 맞죠. 네. 원래대로는. 조선어학회는 주시경 선생 제자가 만든 한글 연구 단체인데 조선어 강습회를 개최하기도 했고 이 당시 때는 또 야학이라는 게 유행하는데 야학이 뭐냐면 야가 들야자예요. 시골이나 학교 없는 데다가 천막 같은 거 쳐놓고 칠판 같은 거 간이칠판 하나 놓고 그 고등학교 다니거나 경성제대 다니는 학생들이 자 시골로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 야학 운동을 바탕으로 한 소설 시문의 상록수라는 소설이 있어요. 여자 주인공 영신이 그 가난한 시골 마을에 가가지고 학생들 가르치는 내용. 별로 재미있지가 자, 이거는 이제 너희 고등학교 가면 다 배우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요 당시 때 일제가 치안유지법 만들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 잡아넣는데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누구랑 손을 잡았다고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손을 잡았다 그랬죠. 전개된 운동 민족 협동 전선운동. 자, 가장 먼저 전개된 운동 60만세 운동이에요. 자, 고종황제 죽었을 때 3.1운동 일어났죠. 순종황제 죽었을 때 무슨 운동? 60만세 운동. 1926년 6월 10일. 예. 고종황제 죽고 나서 7년 있다가 제2의 만세운동, 3.1운동이 계획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순종의 그 장례식 행렬에서 원래 계획이 됐어요. 계획한 거는 사회주의자들과 학생, 일부 천도교 계열의 민족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뿌리려고 했는데 이게 사전에 발각이 돼서 사회주의자들은 다 잡혀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게 무산되나 싶었는데 학생들이 그 전단지나 이런 것들을 구해가지고 이거를 또 복사하고 인쇄해가지고 자, 이거를 그 순종 장례식 행렬 때 뿌린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미 일제가 이걸 어느 정도 예감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좀 일제가 훨씬 더 이거를 강력하게 탄압을 해가지고 3.1운동처럼 전국적으로 확대는 못됐어요. 하지만 사회주의자들이 준비한 거를 누가 도왔어요? 학생과 일부 민족주의자들이 이걸 도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민흥회, 이 민흥회라는 단체는 이제 사회주의 단체인데 민흥회랑 정우회라는 단체에서
민족주의자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어 온다면 우리가 일시적이나마 저 일본이라는 저 제국주의 저 강력한 나라들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민족주의자들이랑 손을 잡을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해서 사회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손을 잡을 만한 계기가 마련이 돼요.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60만세 운동 이후에 드디어 민족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 일부가 손을 잡아요. 낡은 고목, 늙은 나무, 거의 시들어가는 늙은 나무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온다. 새로울 신자 줄기 간자 써가지고 이 단체가 무슨 단체예요? 신간회예요. 새로울 신자에 무슨 간자라고요? 줄기 간자예요. 낡은 고목에서 새로운 뭐가 나온다고요? 가지, 줄기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예.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손을 잡았어요. 자, 이들의 강령, 민족의 단결. 예. 자,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각성, 기회주의 배격. 이 3번이 중요하죠. 이 기회주의 배격은 누굴 얘기할까요? 기회주의자들. 타협적 민족주의자겠죠? 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군. 그러니까 친일파들이죠. 네. 이거 실제로 이렇게 썼는데 왜 이렇게 강령을 좀 뭐랄까 불분명하고 좀 추상적으로 썼을까요? 일제가 이거 만약에 뾰족하게 일본에게 저항한다 이런 식으로 강령을 써놓으면 단속하겠죠. 민족끼리 단결하자. 정치적, 경제적으로 각성. 뭔가 깨닫게 하자. 기회주의 배격하자. 이런 말은 일제가 뭔가 잡아들이기도 애매한 문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령을 쓴 거예요. 자, 신간에는 여러 활동을 벌여요. 예. 자, 당시 네. 이 일본이 뭐 학교든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여러 가지로 조선인들을 좀 괴롭히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규탄하는 강연회 이런 것들을 많이 연단 말이에요. 특히나 신간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선생님 잘 봐봐. 집중해. 2년 있다가 전라도 어디? 광주라는 동네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맞아요. 저희 여기 보시면 광주가 있으면 광주 아랫동네 나주란 동네가 있어요. 들어봤어요? 당시에는 나주에서 나주에 학교가 없어가지고 나주에서 중학교를 다니려면 광주까지 통학열차를 타고 가야 됐단 말이에요. 당시 통학열차가 나주랑 광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자, 나주에서 광주로 학교 다니던 박준채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박기옥이라는 사촌 누나도 광주로 학교 다니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일본인 학생이었던 후쿠다라는 학생이 이 열차에서 박기옥을 보고는 박기옥 이제 머리를 이렇게 뒤로 땄단 말이에요. 그 딴 머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당겼다 그래요. 그럼 어때요? 아프죠? 예. 그래서 박기옥이 아 하고 이때 하지 마 이랬는데 자 이때 실기가 벌어진 거예요. 남자는 또 계속 장난치고 옆칸에 있던 박준채가 자기 사촌 누나 괴롭히는 걸 보고 자 후크다 슈즈한테 선빵을 날렸어요. 자, 후쿠다가 넘어졌고, 이때 그 객차 안에 일본인 남학생들이 많이 타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쵸. 이 박준채를, 그쵸. 아주 공식적인 표현 나와, 아주 멋진 표현 나와. 다구리를 했어요, 다구리를. 밟은 거예요, 그냥. 박준채를 넘어뜨린 다음에 밟은 거죠, 이거. 린치라고도 하죠. 자, 이렇게 밟았는데, 옆칸에 있던 우리 조선학생들이, 자, 우리 조선학생들이 밟히니까 어때요? 열받죠? 자, 준일이가 밟힌다고 생각해봐. 민재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같이 밟어? 자, 민재가 밟힌다고 생각해봐. 준일이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자, 하영이가 밟힌다고 생각해봐요. 서윤이 어떨 것 같아요? 화가 나겠죠? 역시 착해요, 김서윤은. 자, 김서윤 언니가 밟힌다고 생각해봐요. 하영이 어떨 것 같아요? 죽여야죠. 의리 있어요. 여자들이 더 의리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일본인 학생들이랑 조선인 학생들이 패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 막 남치국이 벌어지고 막 어디 부러지는 학생도 있고 찢어지는 학생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열차가 섰어요. 이것 때문에. 자, 그런데 막상 일본 형사들이 와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조선인 학생들이 일본인 학생들을 도발해가지고 조선인 학생들 잘못으로 그 조사서를 다 쓴 거예요. 자, 너무 열받았겠죠? 자, 그리고는 심지어 이 조선 학생 몇 명이 이때 구속이 돼요. 안 그래도 지금 조선인 학교에서 그 고등학교에서 일본어를 국어로 가르치는 거 있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반발이 심했는데 여기에서 불만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광주랑 나주, 목포, 이 전라도 일대 학교에서 학생들이 동맹을 맺고 학교를 안 가요. 학교 많아. 그죠? 동맹 휴학하고 시위를 전개한다. 그리고 이때 신간회에서 여기다 진상조사단을 보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조사하고 일본 경찰서에다가 이게 지금 일방적으로 잘못된 수다라는 거를 이제 문서를 만들어서 보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일본인들이 이렇게 신간회란 단체가 막 나서가지고 뭐 이런 거 조사단 보내고 이렇게 모금 운동 벌이고 강연회하고 하는 것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겠죠? 자, 이때 신간회 간부들을 일본에서 잡아가요. 자, 잡아가면 뭐해요, 일본 사람들은? 고문을 하죠. 이때 신간의 지도부 일부가 고문을 받다가 몇몇이 돌아서요. 이걸 이제 변절이라고 하죠. 자, 독립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가 고문이나 이런 데 굴복해가지고 일본 쪽으로 마음을 바꾸는 것, 친일로 변질되는 걸 변절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이때 신간의 간부들 일부가 구속된 다음에 일부가 어떻게 된다고요? 네, 이렇게 바뀌게 된다고. 자, 그래서 신간의 내부에서 일제랑 협력하자.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자, 이런 갈등이 생겨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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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옛날에는 일본인들 착한 거는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일본 사람들이 아주 매너가 좋아요. 그리고 일본은 다도라고 해가지고 차 대접하고 하는 그런 문화들 있죠. 자, 뭐 그 다도나 주도나 이런 기본 예절이나 매너가 아주 좀 정갈하고 깔끔하고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보고 배울 만한 점들이긴 한데 문제는 그 겉과 속이 달라요, 많이. 예. 그리고 자본주의가 우리 한국보다 100년을 앞서 있죠, 일본은. 메이지 유신 1868년이죠. 한국 근대화는 언제부터예요? 박정희 때부터죠. 1960년대부터란 말이에요. 100년을 선배란 말이에요, 자본주의. 너희 지금 자본주의 세상 알죠? 자본주의 뭐가 1등이에요? 뭐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1등이죠. 땅 많은 사람 1등이죠. 그리고 돈 많은 사람, 땅 많은 사람들 그 권리를 법이나 계약으로 보호를 해주죠. 그게 우리나라보다 100년을 앞선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일본이라고. 네. 자, 이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매너 있는 행동들을 하면 뭐에 유리하죠? 속이는. 그치? 그리고 맞아요. 아주 그거는 본질적인 얘기고 그 사람들을 속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우리 가게 와서 우리 동네 와가지고 뭘 하게 돼 있어요? 소비를 하게 돼 있죠. 그게 서비스인 거예요. 그죠?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겉으로 툴툴대거나 뭔가 좀 싸가지 없게 매너 없게 구는 사람이 그렇다고 좋다는 건 아닌데 일단 그게 굉장히 학습된 거라고. 야쿠자 무서운 사람들이고 보통은 아무튼 이게 학습된 거라서 고지고대로 다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튼 신간에 대해서 이제 일제에 타협하는 무리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생기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스스로 자, 우리 갈라서자, 헤어지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누군가 강제로 해체시킨 게 아니라 이렇게 갈라지는 거를 뭐라고 부른다? 해소라고 불러요. 요거 순서 잘 기억하세요. 60만 세 운동의 결과 신간회가 만들어졌다. OX. 60만 세 운동의 결과 신간회가 만들어졌다. OX. 순서대로 써놨잖아요. 5죠, 5. 맞죠? 자, 신간회에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진상조사단을 보냈다. OX? 5죠, 그쵸? 광주 학생 항일운동 그거 우리 조선 사람들이 피해본 거잖아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결과 신간회가 만들어졌다. OX? 신간회는 먼저 만들어져 있었죠. 그쵸? 맞아요. 신간회가 60만 세 운동을 주도했다. OX? 60만 세 운동의 결과 신간회가 만들어진 거죠. 이게 순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이건 나중에 너희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 때 이게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네. 자, 요것만 빨리 볼게요. 92페이지. 자, 10년대는 일제가 무단 통치를 하던 시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찍소리를 내기가 어려워요. 한편으로는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들어온 시기가 3.1운동 전후다. 20년대 들어서 일제가 조금 숨구멍을 열어줬죠. 겉으로 보기에만. 이게 문화 통치인데 이때 사회적 약자들이 뭉쳐요. 그동안 억압받고 서름받았던 거를 막 이제 그 강자들에게 우리도 좀 살게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자, 이들이 뭉칠 수 있게 된 배경, 이들을 사상적으로 단결할 수 있게 된 배경,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죠? 자, 먼저 농민들. 선생님 봐봐. 선생님 봐봐. 자, 농민들은 뭐가 가장 불만이고 힘들었을까요? 일단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농민들은 다 소작농들이에요. 그럼 소작농들을 뭐랄까, 처우나 상황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옛날부터 사실은 대부분 땅이 없어 왔잖아. 그러면 소작농들 땅이 없는 거는 그렇다 치고, 어, 소작농들이 원하는 거. 자, 땅은 제일 근본적인 거고,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으로 원했던 거. 쌀을 10kg를 그 논에서 생산을 하면 지주한테 세금으로 그 소작료로 절반을 내야 됐어요. 농사 잘하는 농민이 있고 좀 익숙해지면 30% 40% 내는 경우도 있는데 악덕 지주들은 자, 계약서에다가 70%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쌀을 10kg 생산하면 몇 킬로를 소작료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농민들이 가장 이제 문제점, 그러니까 가장 그 원했던 거는 소작료를 낮춰달라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일하는데 일은 하루 종일 시키는데 월급은 쥐꼬리만큼 줘요. 월급을 어떻게 해달라? 올려달라는 거예요. 농민들은 지주한테 가서, 노동자들은 사장한테 가서 따지는 거예요. 이거를 쟁의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암태도는 전라도 신안에 있는 섬이에요. 여기 지주 문대철이 농민들에게 소작료를 70에서 80%를 받았어요. 이거 죽으라는 거죠. 근데 그럼 70에서 80하고 좀 세금도 내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또 거기서 나오는 세금이나 이런 것도 농민 몫이. 그러면은 먹고 살 게 없죠.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지주 마음이니까 땅을 가진. 아, 이거 꼬우면 나가든가, 딴 데 가서 소작하든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너무 심했죠? 농민들이 신안에 있는 암태도 섬에서 바다 건너서 목포로 나왔어요. 목포는 큰 도시였죠. 호남선이 끝에 도착하는. 목포 가서 목포 경찰서에서 농민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했을 것 같아요? 경찰서에 불 지르면 이제 당시에 더 크게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시위를 해요. 근데 시위를 소프트하게 하면 먹힐까요, 이게? 어떻게 시위했을 것 같아요? 굶어요. 그쵸. 굶어 죽는 거를
아사라고 부르죠. 아사투쟁. 만약에 소장료 깎아주는 거 안 깎아주면 우리 굶어 죽겠다는 거예요. 경찰서 앞에서. 자, 일본 경찰들이 당황했어요. 당시 이걸 이제 그 기자들이 또 와가지고 취재도 하고 신문에 이게 나게 되면서 이거를 그냥 만약에 굶어 죽게 내버려 두면 총독부 이미지에 타격을 받겠죠. 그 당시 뭐가 또 유행하고 있었죠? 사회주의가 이제 막 들어서 유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농민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이 여기 보고 영향을 받을까봐 일본이 여기서 누구 편을 들어줬을까요? 소장농 편을 들어줘요. 그래서 소장료를 40% 정도로 깎아줘요. 이게 암태도 소작쟁이에요. 자, 원산에는 비료 공장들이 많았어요. 그 원산 폭격 얘기했죠? 강화도 조약 때 계양장 원산? 이 원산 지역의 노동자들이 일 안 하고 들어 누운 거예요. 스트라이크. 이걸 뭐라고 하죠? 하고 파업이라고요. 월급 별로 안 주고 제일 문제였던 게 이 당시 때 노동자들 어떻게 일하는지 감시하는 사람들을 공장장이라고 불러요. 들어봤어요? 공장 주인이 있으면 그 노동자들 기계 앞에서 일하는 거 감시하고 일 하나하나 감시하는 사람들 공장장이라고 불러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일하다가. 자, 가려고 하는데 자, 화장실은 정해진 시간에만 가야 돼. 자, 그래서 결국은 참다가 정해진 시간에 갔다 왔어요. 근데 배탈이 났나 봐요. 또 마려워요. 또 가고 싶어요. 뺀질거려. 일 안 하고 자꾸 화장실 가겠다고? 가지 마. 바지에다 쌌어요. 잘랐어요. 자, 그리고 노동자가 일하다가 잠을 많이 못 자서 졸아요. 자, 근데 갑자기, 그죠, 몽둥이를 들고 와가지고 패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공장장들의 구타, 화장실도 잘 안 보내주고, 그죠? 일본인 공장장들이 이렇게 조선인 노동자들을 구타하고 괴롭혔단 말이에요. 월급은 안 주고. 그쵸? 자, 그래서 이 원산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원산 총파업이 일어나요. 자, 이때 재미난 거는 여기에 일본 노동자들도 이 원산 총파업에 가담돼요. 네. 일본인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사회주의자들은 일본 조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해요? 노동자 세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인 노동자든 일본인 노동자든 저 못 사는 나라 노동자든 미국 노동자든 처지는 다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공장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 자본가들이 문제라는. 이 사람들이 지금 노동자를 괴롭히고 있잖아. 그래서 조선인 노동자들 파업에 자 바다 건너서 누가 와서 가담한다고요? 일본인 노동자들도 여기 합류를 하게 된다. 이게 사회주의예요. 자, 네. 이 당시 때는 긍정적인 기능도 했죠. 일제에 저항하는 데 대해서. 그리고 이 당시 때는 깊이 사회주의를 막 연구한 사람이 사실은 많이 없었어요. 사회주의가 뭔지도 잘 모르고. 자, 청년은 영어로 영맨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당시 어, 청, 음. 예, 한 1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까지의 그 광범위한 일할 수 있는 남자 그룹들을 청년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서양의 청년 이런 개념들이 안 들어와가지고 여전히 그 댕기머리를 하고 다니거나 그리고 그 자기가 원치 않는 부모가 결정해준 배우자랑 막 결혼을 하고 자 그래서 어린 나이에 결혼해가지고 일찍이 애를 낳고 아저씨가 돼버리고 여전히 그런 조선시대 고려시대 인식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청년들 이제는 그 신식 옷을 입고 신식 교육을 받고, 네. 그리고 회사에 이제 어떤 그런 근로자, 이런 것들로 이제 그 근무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자 하는 뭐 청년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소년은 아이들을 얘기하죠. 너희 나이 또래. 자, 이건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도 해당되는 얘기인데, 옛날 어린이들은 어떻게 자라면서 뭘 많이 당했을까요? 매를 많이 맞았어요. 선생님 아직도 기억나는 게, 선생님은 이제 고등학교나 여기 중상고등학교 졸업했거든요.
선생님 그래도 이제 나이가 뭐 아직 40이 안 됐는데 선생님은 저 학교 다닐 때 야구 방망이, 하키채, 골프채 다 맞아봤어요. 다 아프죠. 여기 엉덩이 허벅지를 맞는 거예요. 나는 어? 나무 방망이 맞는. 세게만 그죠? 그 당시 때는 근데 그게 좀 일반적이에요. 그리고는 근데 선생님들이 물론 조절해서 때리긴 해요. 피막 만들 정도로. 그리고 그 머리를 못 길렀어요, 그 당시에는. 남자애들 염색하거나 머리를 길면 교문 앞에서 머리채를 잡아요. 네. 그 다음에 선생님 아직도 기억나는 게 손바닥으로 뺨도 아니고 여기를 이렇게 때렸어요. 그게 지금 웃기는 얘기지만 너희 맞으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 같아요. 숨이 막히고. 선생님 친구 중에서 이렇게 맞다가 자지러진 애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고1들 처음에 학교 진학하면 어수선하잖아요. 그 너 이제 중학교 갈 텐데 중학교 가면 너희들이 세상의 일진이 돼요, 다. 마인드가. 중2병이라고 들어봤어요? 세상에 짱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한다고 어깨에 힘주고. 그렇게 중3을 거쳐서 고등학교에 올라왔어요. 각 동네에서 이제 짱 먹던 그 사춘기 거친 애들이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럼 저마다 막 다 이렇게 뽕이 차 있겠죠? 걔네들 이제 자기 출신 학교 애들끼리 이제 막 서로 뭐 어울려 다니면서 막 건들건들거리고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남고 나왔다 그랬죠? 남고 이제 체육 선생님들이나 학생부장 선생님들이 그런 거 두고 볼까요? 한번 잡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말을 잘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보기, 공개처형이라는 걸 한번 하거든요. 자, 중산고등학교 가면은 저기 그 중산관이라고 그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 건물이 이제 계단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계단 한 20개 정도 있어요. 올라가서 매점 있고 그 식당 있는데 그 중산관 맨 그 밥 먹기 전에 3학년이 제일 먼저 밥을 먹어요. 줄 서서 기다렸다 차례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고2 먹고 고1이 나중에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고1 학생 하나인데 머리 기르고 까불까불거리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자, 체육 선생님인데 그 위에 있다가 야, 너 일로 와.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맞았죠? 맞았는데 자, 이제 왼손으로 맞았어요, 당시에. 근데 이제 식단 콤보라고 들어봤어요? 자, 콤보. 연결 때리는 거예요.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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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발로 빵, 차. 그, 비디오 게임 철권에나 나올 법한 그 구타를 그 계단 위에서 애가 맞으니까 이렇게 넘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계속 그 걔를 때리면서 일찍 내려갔다고. 그때 이후로 진짜 그 건들거리고 까불거리고 장난치는 애들이 입 꾹. 자, 그 줄 서 있을 때 딱 차려. 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지? 머리도 두 발 걸리면은 한쪽만 바리깡으로 밀어요. 또 네가 와서 깎으라는 건. 추하게끔 일부러 한쪽만 깎아요. 나머지는 그런 야만의 시대였어요. 근데 그게 선생님 졸업하고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체벌이 금지되면서 없어졌다. 그때는, 맞아요. 좋은 지적인데, 그때는 그렇게 맞아도 그거를 부모들이 항의를 하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그냥 학교에서는 그런 게 조금 뭐랄까, 일반적이었어. 야구 방망이는 어떻게, 누가 맞았냐면, 수학 시간에 수학 문제 못 푼 애들 있죠. 그 앞에 나와서 칠판에다 풀라 그래요. 그러면은 못 푸는 애들 있으면은, 자, 이렇게 엎드려 뻗쳐 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그쵸. 못 풀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선생님 저 중상고에서는 A반, B반, C반 나눠가지고 내신 성적에 따라 반을 나눴거든요. 선생님은 고2, 고1, 고2, 고3 내내 A반이었어요. A반은 구타가 없어요. 근데 B반, C반은 특히 구타가 좀 심했어요. 얘네 수포자들 있죠. 얘네들 사람 만든다고, 어, 소프가 없는 음, 어. 시가서
잘하면 안 맞죠. 숙제 열심히 하고 잘하면 안 맞는데 보통은 뺀질거리거나 까불거리거나 해가지고 집중을 안 해서 쉬운 문제인데 풀지 못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을 이제 패는 거예요. 아, 집어넣지 마. 자, 보세요. 청년운동과 소년들이 매 많이 맞았다 그랬죠? 애들을 때리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를 했던 사람이 소파 방정환. 방정환이 손병희의 사위였어요. 손병희 딸의 남편이었다고. 그래서 이 사람도 천도교도였어요. 그리고 천도교 소년의 중심으로 만들어진 어린이들을 위한 날, 어린이날. 어린이란 말도 없었던 얘기는 아이라는 말만 있었는데 어린이란 말을 처음 만든 사람도 방정환이에요. 색동회 이런 것들 만들어서 이 사람은 일본 가가지고 아동 문학이나 아동에 관련된 것들을 직접 전공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날과 자 이런 잡지, 어린이 이런 것들을 발간한 사람이 방정환. 안타깝게도 방정환이 이 당시에 이 천도교 소년 활동을 하다가 일본 순사에게 잡혀가가지고 고문을 좀 당해요. 그 다음에 고문 후유증으로 30살에 죽어요. 네. 자, 천도교 소년의 어린이날 처음 제정했을 때 어린이날 지금 며칠이죠? 이 당시 때는 며칠이었을까요? 5월 1일이었어요, 1일. 근데 이게 해방 이후에 바뀌어요. 며칠로? 5월 1일이 노동절이에요. 노동자들을 위한 날. 5월 보통 날씨가 어때요? 아주 좋죠? 왜? 날씨가 아주 좋단 말이에요. 자, 근데 날씨가 좋은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쉴 수가 있어요? 막 꽃도 피고 봄바람도 불고 하는데 계속 공장 앞에서 일해야 되죠. 그래서 그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절이 5월 1일이 정해진 거예요. 그날만큼은 노동자를 쉬게 해라. 근로자의 날인 거죠, 오늘날로 치면은. 그죠, 맞아요. 오, 준이 좋아요. 자, 당시 여성들은 여전히 교육도 잘 못 받고 차별받고 있었어요. 그 여성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라고 주장했던 단체가 근우회란 단체. 근우회는 신간회의 자매단체. 역시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연합해서 같이 운영했던 단체. 여성들의 권익을 위한 거. 이 당시 여자들이 가장 많이 겪었던 고통 뭘까요? 그렇다. 그쵸. 여전히 물리적으로 남자들보다 뒤지죠, 여자가. 그러다 보니까 나 한 번 결혼하면은 보통 이혼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력도 보통 없죠, 여자들이. 직업도 가질 수가 없으니까, 보통은. 직업이라고 해봤자 여자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뭐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 당시 때는. 그치, 몸을 팔거나 최악의 경우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이런 것들을 악용해가지고 경제력도 없고 이러면서 술만 마시고 들어서 노름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막 가정폭력이나 이런 거 일삼고 그런 좀 쓰레기 같은 가장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이제 이혼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할 수 있게끔 여자들의 생계도 마련할 수 있게끔 돕자는 단체가 근우회란 단체였어요. 이렇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이 연합한 거를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도 불러요. 좌우 합작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프랑스 혁명 때 루이 16세의 목을 자르자고 했던 급진파들이 왼쪽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더 많이 바뀌자는 걸 주장한 사람들을 급진주의자, 레디컬 이렇게 부르고 이 사람들이 좌파라고 불러요. 정치적으로 바꾸자는 사람들 크게. 반면에 루이 16세 목을 치는 거는 안 돼. 그래도 왕이잖아. 오른쪽에 앉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파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이제 모더레이트. 모더레이트 온건하다 이런 뜻이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뭐 적당히 처벌하자. 이런 사람들을 중립, 뉴트럴 이렇게 부르죠. 자, 근데 당시 사회주의자들을 좌파, 민족주의자들을 우파라고 불렀는데 좌우 합작의 단체죠. 형평은 형자가 저울 형자예요. 저울에 단 것처럼 평등하게 대우해달라. 누구를? 소, 돼지 잡는 누구를? 백정들을. 자, 조선 형평사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백정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라고 주장했던 단체가
조선 형평사고 형평운동. 진주에서 시작됐고,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 잘 봐봐. 백정들은 조선시대 때 천민으로 분류가 됐죠. 짐승이나 이런 것들 생명을 끊는 직업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멸시하고 안 좋게 봤어요. 고기들 맛있게 먹으면서. 자, 그래서 이 백정들이 그 갑오개혁 당시에도 동학농민운동 당시에도 차별을 철폐해달라고 막 패랭이 같은 거 이제 쓰는 거 없애게 해달라. 백정들은 패랭이라는 조그만 이 갓을 썼었거든요. 못 쓰게 해달라고 이런 요구들을 막 하기도 하는데 여전히 일제강점기 때도 차별이 있었어요. 백성들의 자식들을 이제 당시에는 이름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썼거든요. 학교 생활기록부 같은데 이름을 쓸 때 백정들의 자식들, 자녀들 위에 이름 위에는 빨간 점을 찍었어요. 얘네들은 백정의 자식이야.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리고 백정들을 그 신분증에다가 도한이라고 불렀어요. 도한. 도는 붉을 도자거든요. 자, 짐승을 죽이면은 피가 튀죠. 피가 튀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백정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 자식들 그 생활기록부의 이름 위에다가 무슨 점을 찍었다고요? 빨간 점을 찍었죠.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신분제가 없어져서 이것저것 할 수는 있지만 항상 그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게 찍혀 있으니까 이렇게 차별을 받는 거예요. 멸시를 받고. 자, 진짜로 말 되게 맛있게 먹어요. 그죠. 그러다가 30년대 들어서면서 일제가 이런 투쟁들을 못하게 이제 막으면서 이 투쟁들이 이제 몰래 지하로 숨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막 경찰서에 돌을 던지거나 우리들 처우 좀 더 낮게 해달라고 이제 요구하는 선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막 같이 모여서 마르크스 자본론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일제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상을 만들까? 이렇게 합법적으로, 아니, 비합법적으로 투쟁을 하게 된다. 폭력적으로 양상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까지. 40, 41, 42. 예, 넘어가세요. 33페이지 35, 37, 39, 40, 41, 42. 넘어가세요. 45페이지 37, 38, 39, 57페이지 36, 37, 39, 40,
넘어가세요. 70페이지 40, 42, 44초세. 그리고 훨씬 45까지.